이번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큰 행사 무대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XRP 맥시멀리스트가 아니다. 맥시멀리스트라는 말 조금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없는데요. 쉽게 풀면은 XRP가 무조건 좋다고 외치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빠져가지고 마음 졸이고 있는 홀더들 앞에서 회사 대표가 굳이 한 발짝 거리를 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맞나? 살짝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 한마디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풀어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XRP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여기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 가격 차트만 들여다보던 시야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갈링하우스가 그 발언을 한 자리는 그냥 인터뷰가 아니었죠. 컨센서스 2016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무대에서 회사 대표가 첫 마디로 한 말이 XRP는 우리의 북극성이다였습니다. 북극성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성을 알려주는 별이죠. 회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바로 XRP라는 뜻이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가지고 본인 입으로 그렇다고 내가 XRP만 띄우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한 거고, 이 두 문장이 얼핏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실 텐데 사실 이 안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갈링하우스가 왜 굳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정답을 찾으려면 리플이라는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뭘 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리플은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 다른 회사들을 사들이는 데에만 어림잡아서 4조 2천억 정도를 썼어요. 한두 푼이 아니죠. 회사가 이렇게 큰 돈을 쓸 때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은 그 회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가 보이실 겁니다. 리플이 사들인 회사들은 대부분 두 종류였고요. 한 개는 큰 금융기관들이 쓰는 결제 시스템, 또 다른 한 개는 자산을 디지털로 옮기는 기술을 가진 회사.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곳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에 끼어들 수 있는 회사들을 사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갈링하우스가 그 무대에서 하나 더 던진 숫자가 있었는데요. 리플이 만든 기업용 자금 관리 서비스, 이름이 리플 트레저리고, 이 서비스가 5년 안에 매년 약 1경 8천조 원이라는 거래량을 다루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1경이라는 단위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1조 원이 만 개 모이면 1경 원입니다. 그 정도로 큰 돈이 흐르는 시장이란 뜻이고, 근데 갈링하우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거래량 중에 30%를 XRP의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했고요. 30%면은 약 5,400조 원입니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이 숫자 자체가 한 방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에 5,400조 원이면은 365일로 나눴을 때 하루에 약 15조 원 규모고, 매일같이 15조 원어치가 거래가 XRP 네트워크 위로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보통 10조 원 안팎인데요. 그러니까 리플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하루 거래량보다 더 큰 돈들이 매일 XRP 위에서 움직이는 풍경입니다. 5년 후의 목표라고는 하지만요. 회사 대표가 공식적인 무대에서 발표한 숫자다. 이런 점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쯤 되면 의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그림이면 왜 가격이 빠지고 있냐?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이 가장 답답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카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리플 프라임이라는 회사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가지 자격을 얻었어요.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끝난 뒤에 돈과 주식을 정산해주는 공식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정식적인 참여자 명단에 리플 프라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끝나고 돈이 오고 갈 때 그 흐름 안에 리플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죠. 이 정산 기관을 운영하는 더 큰 곳이 DTCC라는 기관인데요. 미국 금융의 등뼈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DTCC가 2026년 7월부터 자산들을 디지털로 옮기는 새로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의 공식적인 참여자로서 리플 프라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단순한 호재라는 말로 표현하기엔 조금 약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금융의 가장 안쪽 시스템에 리플이 발을 들여놓은 사건인 거고, 한번 들어간 이상 쉽게 빠지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갈링하우스가 왜 굳이 나는 XRP 맥시멀리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리플은 이미 XRP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단계의 회사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리플이 풀고 있는 게임은 또 다른 게임이에요. 미국과 전 세계 금융의 기본 시스템 자체에 XRP를 끼워 넣는 게임이고요. 만약에 가격 띄우기가 진짜 목표였었다면 XRP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외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겠죠. 근데 갈링하우스는 오히려 정반대로 갔어요. 오히려 한 발짝 거리를 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격 띄우기가 아니라 인프라 깔기가 진짜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겠고, 인프라가 깔리면은 가격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자신감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XRP 가격이 더 흔들릴 가능성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지가 않을 때 XRP 혼자서 튀어오르는 일 흔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들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2026년 7월달 이 DTCC 토크나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리플 트레저리가 국제은행 송금망인 스위프트랑 결합하는 일정들도 가까이 와 있어요. 이 굵직한 일정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셈인 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단기 가격은 시장 전체 분위기를 따라가지만요. 2026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인프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둘씩 현실화되는 이런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맞아 들어가면은 가격 차트보다도 이 거래량 그리고 기간 진입 뉴스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 다만 이건 현재 공개된 일정과 이 갈링하우스의 발언들을 근거로 본 시나리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갈링하우스가 스스로 거리를 둔 이유는 XRP가 이미 가격 게임의 단계를 지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거고, 매년 5,400조 원 규모의 거래를 XRP 위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들, 그리고 2026년 7월 미국 금융 핵심 시스템 진입이라는 일정들이 같은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단기 가격에 휘둘리시기 전에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한 번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남겠죠. 리플이 이렇게 미국 금융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XRP 정말 답답한 시장이 맞겠습니다. 상승하나 싶었는데 또 하락하고 하락하나 싶었는데 또 반등하고 이 답답하게 왜 이렇게 안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리플이 재미가 없는 시장인데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을 위해서라도 리플을 그만 보시고 리플 말고 시장 전체를 바라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코인 시장 안에 리플이 있는 거죠. 리플 안에 코인 시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지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리플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지금 대알트 불장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리플만 집착하시면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차라리 이 집착을 시장의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지금 같은 시점에 오히려 리플보다는 알트코인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알트 단기 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 오히려 리플 평단을 낮추시는데 신경을 써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